여러분 오늘은 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당연한 권리입니다, 권리. 그 여자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남편분들도 당연히 권리로서 쓸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휴직을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또 이 제가 상담해 준 분이 그 승진을 앞두고 있었나 봐요. 근데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승진도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. 근데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가지고 요즘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썼다고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 주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. 이 회사는 어찌 된 건지 이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아예 없어. 왜냐하면 이 인사 담당자 인간이 전화를 해가지고 승진하시려고 하면 지금 육아휴직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휴직을 신청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인사상의 불이익을 볼까 싶어서 이걸 철회를 했어. 그래서 주변에서 저도 약간 그런 류의 그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승진해서 이제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일단 철회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더라도 승진 결과를 보고 휴직을 하자라고 해서 근데 다행히 승진을 했는데 승진 이후에 또 인사 담당자 전화를 해가지고 승진하고 나서 육아휴직하면 이거 상도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겁니다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, 진짜로. 이건 거의 뭐 이거 진짜 뭐 미친 X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, 분명한 거는 법적인 부분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고 이거는 뭐 상담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야, 남자들도 뭐 휴직해 육아휴직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휴직 중에는 대체 인력 뽑아가지고 그 복직을 하면은 당연히 그 복직할 자리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오면 막 책상 그냥 빼버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거잖아요. 승진에도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 그 점점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법의 손길이 이제 미치지 않는 그런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연의 주인공처럼 인사 담당자가 승진을 전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?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너 승진하려고 하면 휴직하지 마라. 그리고 승진하고 난 다음에 휴직하는 거는 뭐 상도에 반한다. 이런 거는 구체적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지만 해악을 보지하는 거죠. 이제 너한테 해코지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류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녹취 파일 같은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또 이런 또 성품에 따라서 그래 또 뭐 어쩌저쩌 승진이 됐는데 또 조직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를 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본인 선택에 달린 문제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떤 추상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물론 그 진짜 그 워딩 그 부분 저는 이제 의뢰인 얘기만 듣고 하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를 관련해서 이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그래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.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법상으로는 육아휴직 해라고 그러고 막 이제 제도적으로 다 보장돼 있는 권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물론 이제 이게 그 인사 담당자가 정말 그 회사의 뭐 대표나 이런 분들의 이제 오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 개개인이 나서가지고 좀 설레발을 치는 건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윗선에서도 이제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위에까지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들은 사연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예의 없는 사례라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면 육아휴직은 걸리고 만약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뭐 협박죄, 예를 들면 뭐
직장 내 갑질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. 문제가 있다. 다만 증거가 있어야 된다. 증거가. 그러면 녹취 파일이나 그 전후 맥락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는 했는데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역공당하면 안 되잖아요. 문제 제기할 때는 한 이상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. 이걸 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문제 제기하면 네.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? 이제 그런 게 항상 고민이죠. 그게 고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물론 그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죠.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조직, 사조직이 다르고 사조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화가 되게 이제 군대스러운 데가 있고 좀 이렇게 되게 좀 자유분방한 데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일보하게 된 데는 그런 류의 약간 용기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그 사람 개개인의 용기 내지는 의지에 이제 기댈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있고 이걸 확실하게 처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.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 그 이사 담당자를 형사적으로든 징계 절차 내에서든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뭐 그 회사의 오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더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제도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다른 2차 가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인권위 진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고용노동부에 뭐 신고하거나 이런 뭐 그런 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언 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상황 계속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제 조언 계속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이상입니다.